네, 반갑습니다. 제 많이 기다리셨죠? 네, 한 20만 명 정도가 저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제 방송을. 자, 오늘 그 열화 같은 성원을 바탕으로 저의 두 번째 이직 이야기를 오늘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죠. 40일간의 뭐 직장 생활은 없는 걸로 치시죠. 네, 없는 걸로 치고, 네,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직장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장은 국내 중소기업이었죠. 중소제조업체. 자, 대기업, 즉 뭐 삼성이든 뭐 LG든 해외 그 도시바든 이런 유명 전자기업의 어떤 일부 뭐 충전기라고 하죠.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고요. 제조업체였고,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직원은 어느 정도 돼요. 뭐 몇십 명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많은 인원을 갖고 있었고요. 참 창피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마 그 당시에 99년 2000년에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회사들 연봉이 3,000, 2,500 아마 3,000 정도 됐을 거예요. 대기업. 네, 금융권이면 3,000 이상 주고요. 그랬을 때 연봉이 그보다 훨씬 낮은 창피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었죠. 글로벌 마케팅 팀에 들어가서 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뭘 배우죠? 제조업체는 전체적인 제품 제조 공정에서 판매까지 모든 것들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구매팀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생산을 하고 그 납기에 맞춰서 해외영업이나 국내 영업팀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그 뒤에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중간에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업무는 또 인증팀에서 하고 또 출고 전에 품질관리팀에서 또 품질관리 불량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되죠. QC라고 하죠. 제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던 건 1년 동안의 경험이었죠. 자,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직장에서 이직을 1년 만에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1년 동안 지냈던 회사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제가 첫 번째 그때 IMF 시절이었고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할까 덜 할까 모르겠어요. 한번 투표를 해보시죠. 어떤 게 더 취업이 어려운 그런 시기인가. 그 당시에도 말도 못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 채용 면접에 합격하고도 IMF 그런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직원 합격한 합격생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채용이 취소되는 사태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큰 대규모 채용들은 많이 없어졌던 시기였고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준비 안 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쟁력이 좀 없는 문과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취업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없었고요. 굉장히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일찍 깨달았어요. 나는 직무는 대강 정했어. 해외 영업 이런 쪽 스터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무작정 취업의 길을 선택했고 남들이 다 원하는 기업에 가기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씁쓸한 얘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슬픈 감정이라든지 좀 뭔가 캄캄한 감정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정신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비록 준비가 안 돼 있고 덜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꾸준함으로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라든지 회사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의 첫 어떤 발을 좀 힘겹게 내딛고 그 안에서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툴고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약간 비효율적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고 뭔가 어쨌든 철저하게 의리였으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 협력업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저의 눈에 보기엔 뭔가 불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어쨌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 일단 들어갔던 회사, 연봉도 굉장히 낮았던 회사의 첫 번째 직장에서 묻지마 취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취업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공유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도 질문도 많이 받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그랬듯이 일단 경력을 쌓고 보자. 일단 중견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뭐 원하는 굉장히 타겟으로 설정해 놓은 원하는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커다란 뭐 공기업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어떤 목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접고 일단 현실적으로 내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어떤 경력을 쌓자. 그리고 그 다음을 도모하자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판단이죠. 제가 이 회사를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젊으면 더 도전해 볼 뭐 가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는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출발점부터 약간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크고 작음과 어떤 연봉이 많고 적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삶이 되게 길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다양하다는 거죠. 내가 첫 시간에 그러니까 제 이전 영상 초반의 영상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가치라든지 내 삶의 가치라든지 직무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뭐 원하는 기업을 설정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남들이 다 모두 가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남들이 뭐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연봉이 높은 회사, 뭐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를 위해서 나는 계속 재수, 삼수, 오수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라고 하면 설령 들어가더라도 과연 얼마나 이 터프한 이 조직 생활을 잘 견뎌낼지라는 것은 좀 의문이에요. 실제로 회사의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터프한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견뎌내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갈등 구조도 굉장히 많고 단지 내가 어떤 특정한 뭐 연봉이라든지 뭐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것들만 쫓아서 이렇게 가서 뭐 성공적인 어떤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실제로 커다란 의미는 없다라는 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본연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쓸데없는 경력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1년간의 경험을 나중에 어떻게 이직의 스펙으로 활용했냐 하면 저는 물류나 이런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보는 업무를 주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조업체 경력이 이게 유일한 제조업체 경력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의 스펙으로 활용을 했어요. 내가 제조업체를 비록 1년을 경험했지만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제가 면접에서 구라를 얼마나 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구라를 얼마나 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게 내가 경험을 단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해봤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심지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내 업무와 관련된 분야지만, 분야지만, 제가 다음 이직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취약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2박 3일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 교육을 들어요. 제 돈 주고, 휴가 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력서에 써요. 그리고 면접에 갔을 때 그 분야를 안다고 뻥을 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뻥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 면접 보는 사람보다 이틀, 3일을 했지만 내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해봤다, 그 분야를 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러한데 1년간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플로우들은 내 스펙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직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경력은 없고요. 나중에 훌륭하게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들어가지만 이 부분들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리어는 항상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전하기 위한 포인트는 어떤 게 되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는 꾸준히 하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들어가면 실제로 자기를 개발하거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업무에 성과를 내고 직무 전문성을 일관되고 쌓으면 일관돼서 쌓으면 내가 지금 중소기업을 들어가지만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나은 회사로. 그거는 추후의 영상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제가 묻지마 취업을 했지만 그 묻지마 취업을 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했고 굉장히 직무라든지 회사를 잘 모르고 첫 번째 직장을 그렇게 들어가서 1년밖에 근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밖에 근무를 못한 것 같고 연봉도 굉장히 낮았고 힘들었었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쓸데없는 경력은 없다. 내가 그 경력을 뒤에 어떠한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직무 전문성을 쭉 이어가고 했을 때 직무 일관성을 쭉 이어가고 했을 때 그 이전의 짧은 경력이지만 비록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연봉도 정말 그렇게 받고 다녔지만 나는 이후에 이직을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리소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지금 시작은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스펙이 되고 정말 중요한 리소스가 된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대신에 노력을 하셔야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는 사실 1년간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첫 번째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외국계 회사예요. 그 이후에 제가 오늘까지 있어온 과정들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 또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저의 첫 번째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